남자는 3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는 자주 운다.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녹즙기를 팔며 빛을 갚아나가던 짠한 도맹수. 하늘은 내 편이 아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맹수만 듣는 다이다이 방송 DJ 럭키 몬스터. 그에게만 들리는 라디오 방송 DJ 럭키몬스터는 시시때때로 그를 괴롭히고 와이프는 반반해. 우리 이혼할까? 위장이요. 결국 아내 리아를 위해 위장 이혼을 결심합니다. 161-8033-98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환청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그는 그동안 못해온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 동시에 사라진 아내 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아내를 찾자. 법이 챙기지 못하는 일을 하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를 구할 액션 히어로가 필요하다. 도대체 아내 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 아내를 악몽에서 구해야 한다. 이건 아내를 위한 복수이자 선물이다. 아내를 위해 한 마리 맹수가 되기 시작하는 도맹수. 이거 참으면 병돼. 과연 맹수는 사라진 아내 리아를 되찾고 그녀만의 멋진 액션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마다의 맹수를 풀어놓는 하드보일드 드라마 영화 받은 건 돌려줘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12월 3일 개봉한 럭키몬스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맹수만 듣는 다이다이 방송 DJ 럭키 몬스터. 영화 럭키몬스터는 어쩌면 근래에 나온 여러 독립영화들 중 가장 이질적인 작품일 것입니다. 녹즙기를 팔며 실패한 인생을 살던 주인공이 자신만 들리는 환청이 알려준 번호로 한순간 계급의 수직 상승이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문법을 따라가는 듯해 보이면서도 그걸 표현하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관객들의 예상을 쉽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인공 도맹수의 감정이 극으로 치달을 때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연출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통통 튀는 효과음들을 넣음으로써 관객들에게 일종의 게임 혹은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화면 구성과 뛰어난 미장센은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생각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답게 어딘가 쾌쾌한 분위기, 수위 높은 장면과 선혈이 낭자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봉준영 감독님이 뚝심 있고 우직하게 밀고 나간 것은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찾자. 법이 챙기지 못하는 일을 하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를 구할 액션 히어로가 필요하다. 작품을 보며 특히 감탄한 부분은 바로 훌륭한 캐릭터 설정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작품의 주인공 도맹수를 맡은 김도윤 배우는 올여름 이미 반도라는 작품에서 강동원 배우의 매형 역할 철민이라는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맹수가 집착하는 아내 리아 역을 맡은 장진희 배우는 영화 극한 직업에서 신하균 배우의 여성 보디가드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었죠. 극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이 둘은 아내 리아에 유달리 집착하게 되면서 내면의 괴물을 서서히 깨우게 되는 도맹수와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고 분위기를 끌고 올 줄 아는 전략적인 괴물 아내 성리아 역을 맡으며 극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도맹수에게만 보이는 환청 속의 DJ 럭키몬스터는 박성준 배우가 맡아 찌질한 도맹수라는 껍질을 깨고 진짜 맹수로서 각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역할을 하여 도맹수를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캐릭터들은 역시 HB 컨설팅 직원들로 나오는 박성일 배우와 배진웅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각각 최필연, 박건아 역을 맡아 고객 도맹수의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특히 박성일 배우가 연기한 최필연이라는 인물은 어떤 폭력과 법을 벗어난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업무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는데 단연 올해 나온 캐릭터 중에 가장 색깔있고 연기력 또한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전부 저마다의 색깔과 역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우강민 배우가 맡은 노만수라는 캐릭터도 갈등의 소지를 준 초반 이후 캐릭터성과 비중이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건 돌려줘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마주라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았는데요. 만화 같은 장면의 구성과 굉장히 이질적인 효과음들의 배치, 특히 미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마저도 레퍼런스 해왔다고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꽤나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대사와 소품들, 그리고 디테일함은 봉준영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다분한 영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만한 작품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비교적 잔잔하고 차분한 독립영화들을 봐오신 분들에게는 색다른 혹은 신선한 경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준영 감독님만의 색깔로 구현화시킨 직관적인 이미지들은 작품 자체를 통통 튀게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로서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꽤나 열심히 질주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문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죽어서라도 급이 꼭 갚을게.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둔 보험도 없으면서. 네, 오늘은 12월 3일 개봉한 봉준영 감독, 김도윤, 장진희, 박성준, 우강민, 박성일, 배진웅 배우의 드라마 영화 럭키몬스터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운드가 살짝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작품을 관람할 때 왼쪽 스피커 근처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 노이즈와 함께 럭키몬스터가 나오는 부분이나 여러 마찰음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몇몇 관객들은 중간에 귀를 막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작품을 관람하실 분들은 스피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성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